해산의 위기까지 왔던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재건의 뜻을 밝히고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문화 선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체계적인 다문화 선교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직접 준비한 반찬과 생닭 등을 나누며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정금교회의 송성원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임 총회 임원회가 첫 공식 일정으로 교단 순교제를 방문해 교단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제42회기 1차 실행위원회 모임과 안보 세미나를 열고 국가 안보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교회 학교 교육의 산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해산의 위기를 딛고 재건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지난 2015년 각 교단 교육부의 성장과 재정적 위기로 해산을 결의한 바 있는데요. 창립 100주년을 맞아 4개 교단과 연합기관이 다시 힘을 모으고 기독교육 연합사역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교회학교 교육의 산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재건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비롯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서회의 재건추진위원들과 교단 파송 대표 총대들이 주축이 된 재건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류영모 총회장은 설교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면 한국교회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독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예배가, 모든 다음 세대가 현장에서 이 시대에 맞게끔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온라인 시대로 그 위에 함께 덧입혀져서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하이브리드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지난 1922년 조선주일학교 연합회로 출범해 한국교회 교단과 기독교 교육적 협력을 도모해 왔습니다. 특히 여름성경학교 교과과정과 잡지 등을 마련하며 신앙교육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각 교단 교육부가 성장하면서 회원교단 관심은 멀어졌고 재정적 위기까지 겹쳐 결국 해산을 결의하게 됐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아 다시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단과 기관과의 기독교육 연합 사역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뉴 노멀 시대 교육 선교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교육협회가 오늘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다시 재건하는 일은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안에 깃들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흥운동, 성장운동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 정말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후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이 이날 예배에선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은경 총회장,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주원 총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기독교 교육의 100여 년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회원 교단 측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다문화 선교가 선교계의 중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문화 선교 영역을 국내 선교로 포함시켜 전략적인 사역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문화 선교를 세계 선교부로 이관하고 다문화 선교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하나은 기자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약 200만 명, 우리나라 총 인구수의 3.87%에 달합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엔 226만 명을 넘어섰던 걸 감안하면 코로나가 국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또다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문화 선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교회들의 세계 선교 정책은 주로 지리적 개념의 선교였습니다. 선교의 영역을 영토로 구분해 해외는 선교, 국내는 전도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선교 사역자들을 선교사 자격으로 인정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영토적인 개념을 가진 그런 속지주의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이웃이 된 우리의 선교지의 사람들, 우리 곁에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분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낯설고 여전히 경계를 가지고 그분들을 대할 것이 아니고, 이날 협의회에선 다문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특히 다문화 목회의 경우 지역사회와 개교회가 협력해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사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동 이주자, 혼인 이주자, 다문화 가족, 유학생 등 지역별로 거주하는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해 사역의 방향성을 정하고 시민단체나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역에 속해 있는 이주민 지원기관 혹은 다문화 지원기관을 확인하고 살펴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다문화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또 산발적으로 각계 전투를 해왔던 다문화 선교를 체계화시키면서 효과적인 다문화 선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총회, 노회, 개교회가 협력해서 선교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합총회 세계선교부는 106회 총회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인정할 수 있는 다문화 선교사 제도 도입을 요청했고, 이번에는 오는 107회 총회 때 국내 다문화 선교사 제도 헌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TV는 어려운 형편에도 묵묵히 사역을 이어나가는 작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정금교회 송성원 목사는 직접 준비한 반찬과 생닭 배달 등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송 목사와 성도들의 헌신에 감동한 어르신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찾아오기도 한다는데요. 정금교회의 사역을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생닭 나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전날 연락을 받은 어르신들이 생닭을 받기 위해 시간 맞춰 찾아온 겁니다. 소식을 모르고 지나가던 주민들도 이 광경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그냥 주느냐고 물으며 닭을 받아갑니다. 서울 도봉구 정금교회 송성원 목사는 3년 전부터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과 연계해 생닭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보양의 제격인 유황닭을 5마리씩 준비해 교회 앞에서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사랑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떤 접촉점이 필요하잖아요. 영양죽을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생닭, 코로나 때 소독수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주변 어르신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주신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가정에는 닭을 직접 배달합니다. 어르신들은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는 송 목사의 집 문제부터 여러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힘이 많이 되죠. 마음적으로도. 없는 사람이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송 목사와 함께 지역 어르신 섬김에 동참하고 있는 이들 중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민 홍승현 씨는 송 목사를 지역센터 봉사활동에서 만났습니다. 홍 목사의 헌신적인 섬김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교회 사역에도 함께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홍 씨는 송 목사를 통해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며 곧 교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 같고 뭔가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는 가까이 가서 어루 만져드릴 수도 없고 그냥 잠시 떨어져서 안부만 묻고 그래도 너무 좋아하시고. 송성원 목사는 매주 닭죽과 반찬 배달을 비롯해 독거 어르신 집 청소와 목욕도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지역 방역을 실시하는 등 끊임없이 도봉구 주민들을 섬겨오자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에는 구청장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을 나의 교구처럼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 송 목사는 삶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교회가 위로가 되고 친근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6년차 총회 임원회가 첫 공식 일정으로 교단 순교지를 방문해 성결교회의 순교 영성을 되새겼습니다. 임원회는 고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기념관을 비롯해 한국전쟁 당시 48명의 순교자가 발생한 임자진리교회와 건축이 진행 중인 추명순 전도사 기념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순례 일정 중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주헌 총회장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이분들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개 교단 장로들의 모임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42회기 1차 실행위원회 및 안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장 총련은 앞서 예배에서 72년 전 일어난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한반도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 나라와 민족, 정치 지도자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탈북민 출신의 강명도 전 경기대 교수의 안보 특강을 마련해 남북관계 전망을 살폈습니다. 이날 한장 총연 실행위원회는 전국 25만 장로 회원의 뜻을 모아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과 연합,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북한 미사일 도발 중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전쟁 72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를 대표해 23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류영모 대표회장을 비롯해 공동대표회장단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난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참혹함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 정세와 함께 대한민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의 평화 또한 위태로운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어떤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며 모든 당사자가 평화의 길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0차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대회가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선교와 전도의 뜻을 모아 서로 협력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리는 국제 행사로 지난 2017년 인도네시아에서 제9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스트롱걸 투게더라는 주제로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개최되며 한국 개최는 처음입니다. 대회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침례교 지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세계 선교를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합수단은 또 검찰과 경찰 수사팀,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사례는 2006년 국내에 처음 신고된 이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며 피해액은 지난해 7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비효율, 양극화, 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이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규모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 국민제안은 민원 제안 코너, 공무집행 청원 코너, 동영상 제안 코너, 201 전화 안내 등 크게 4가지 창구로 구성됐습니다. 군 당국이 북한이 전방부대 작전 계획을 수정한다고 공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평가 중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군도 전략 환경 변화, 우리 능력의 변화, 북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주재하고 전방 부대 작전 임무 추가, 작전 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규모 5.9의 강진 피해로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간의 평균 가족 규모가 최소 7명에서 8명이고 한 집에 여러 가족이 사는 경우도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미즈 알라크바로브 유엔 인도주의 아프가니스탄 상주조정관은 22일 화상 브리핑에서 거의 2,000채의 주택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당국과 유엔 산하기구 등이 현장 수색과 구조를 돕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이 오는 2055년까지 전체 역사의 95%에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나 경사로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2일 뉴욕 공중교통을 담당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이 장애인 권익단체들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뉴욕에 위치한 지하철역 472개 중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나 경사로가 설치된 역사는 127개에 불과합니다. 교통국은 2045년과 2055년까지 각각 90개의 지하철역에 승강기와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에너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유럽 탄소 중립 정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공세에 가스 밸브를 잠그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다급하게 화석 에너지로 역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독일은 가동하지 않은 채 예비 전력원으로 남겨뒀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했고 석탄 발전을 35%까지 줄인 네덜란드는 가스 위기 1단계를 선포하고 2024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다시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팝스타 비욘세가 대퇴직 시대상을 담은 신곡을 발매하면서 화제를 얻고 있습니다. 대퇴직은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구직자보다 기업의 구인 건수가 많아지면서 본격화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비욘세의 최신 싱글 브레이크 마이 소울은 방금 직장을 때려치웠어. 회사는 날 정말 힘들게 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란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 곡은 퇴사를 했거나 이를 희망하는 미국인들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전국이 장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무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33도, 대전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가 28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교 신앙교육이 위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현실이 심각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대응 차원에서 뚜렷한 방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산 코앞까지 갔던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재건을 선언했습니다. 말뿐인 다음 세대 살리기가 되지 않으려면 교육 선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